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보험회사에서는 진료기록, 그 다음에 MRI 영상, 수술 기록지 이런 걸 좀 달라는데 이거 그냥 줘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료를 줬다가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줘서 보상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험사가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회사가 가장 먼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의료 자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의 진단서만 보고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기록, MRI 영상, 수술 소견서 혹은 수술 기록지 이런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의료 자문에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아픈 상태가 맞는가? 후유 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한가? 이걸 보험사 쪽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의료자문이라는 시스템이 보험회사 쪽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통증이나 운동 제한, 신경 손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자문 결과를 갖다 오면 이게 퇴행성의 어떤 변화의 일종이다. 또 기존에 있는 질환이 조금 악화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합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시면 보상이 좀 확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상해 급수를 정확하게 하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보험사가 정확한 상해 급수를 판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진단서에는 골절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게 금이 간 골절인지 뼈가 여러 조각 난 건지 또 단순 골절인지 또 압박 골절인지 영상 없이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해 급수는 1급에서 14급까지 있는데 급수가 높을수록 보상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이 급수 산정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최대한 위에 설명한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행동의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험회사가 자료를 요청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인지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경손상의 변명으로 피해자의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전에 말이죠, 한 8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보내서 결과를 좀 가져왔는데 금액을 2,5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겁니다. 의료 자문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기존 질환에 좀 악화됐다. 즉 약간 기왕적인 그런 요인이 있었다라는 결과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대로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의사의 그 의학적인 소견하고 또 자료 등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한 5,500만 원에 보험회사와 합의 절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료 자문의 속뜻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절차적 행동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위한 그런 보험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줄이려고 직원들은 매일매일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험회사 직원의 양심적인 면이나 아량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울리는 의료 자문은 신중하게 동의를 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주변의 그 법률 전문가에게도 한 번쯤 상담을 거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을 하자면 피해자에게 적정한 합의금을 주기 위한 검토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날카로운 유국장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합의금의 물타기 수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보험회사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게 나오는 그런 의료 자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서류 보완입니다.
보험사가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냥 내부 절차 정리를 하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고 합의를 한 후에 회사 내부의 어떤 감사 또 이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서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이 경우는 합의 자체는 끝난 상태고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기 위한 요청인 겁니다. 이런 때는 자료를 줘도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합의금을 받았고 또 보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럼 보험사가 자료 요청할 때 무조건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료를 요청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왜 자료를 요청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담당자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내가 요청하는 합의금을 맞추어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확인 절차인지 또 아니면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인지를 조금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문의 목적을 한 번쯤 물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문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어느 정도라도 맞추어 주려는 그런 과정인지 직접 대면을 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도 찜찜하다면 꼭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서 판단을 하시기를 제가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무 기록을 보험사에 보내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도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그리고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파악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제가 그 몇십 년 업무를 통한 결론은 피해자 개인적으로 동의한 의료 자문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처리된 것보다는 불리하게 처리된 것이 더 많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불리한 정도에서만 그치면 다행인 것이고 아주 사건을 망쳐버린 경우도 있고, 즉 보험회사 직원이 의료자문 요청에 꼬임에 당해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피해자의 소중한 합의금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피해자도 제가 종종 보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로서도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이 더 크다는 그런 소심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만 피해자 개인이 아닌 법률 전문가와의 그 중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료 자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문은 보험회사 직원이 장난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험회사가 집요하게 의료 자문을 요청한다면 꼭 주변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